뭐 삼촌이 보기엔 한 이 정도가 형식을 해치지 않고도 조금 더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. 그럼 지금까지 총 얼마냐? 그래, 그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거지. 최대한 금액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 이 정도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. 삼촌 안녕하세요. 어서. 오늘은 인테리어 비용에 관련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. 인테리어 비용이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어떻게 하면 그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각 공정별로 어떻게 하면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을지 삼촌이 알릴 수 있을까 해가지고 찾아왔거든요. 디자인이나 이런 형식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다 보니까 네. 뭐라고 딱히 정하긴 뭐한데, 우선 우리가 많이 하는 거 기준으로 해서 40평대 도장 마감 기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은, 우선 첫 번째 철거해서 욕실 철거를 하냐 안 하냐, 이 차이가 되게 크거든. 그러니까 욕실 철거를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방수까지 해야 된단 말이야. 근데 방수도 일반 뭐 시멘트 액체 방수가 아니라 도막 방수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비싸질 수밖에 없거든. 철거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 금액 차이가 한 칸당 보통 한 15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날 거야 아마, 대략. 그러면 한 칸당? 그렇지. 그러면 이제 두 칸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럼 3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지. 할 때하고 안 할 때하고. 욕실에서도 가성비로 있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지. 예를 들어 첫 번째로 이제 타일인데, 타일을 600가구로 하냐 1200가구로 하냐, 뭐 박스당 한 만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데, 욕실 한 칸에 한 20박스 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그럼 한 20만원 25만원 차이가 나는 거야. 그 차이가 또 하나가 있고, 원산지에 따른 또 금액 차이가 있거든. 예를 들어서 중국산으로 하냐 아니면 이태리산으로 하냐,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, 좀 화려한 것들, 프린팅을 하는 기법으로 쓰는 거거든. 이 타일들은 디자인을 얼마나 잘 뽑냐에 따라서 이 타일의 퀄리티가 나오다 보니, 그래서 이태리 쪽이 디자인이 강하다 보니까 이태리산 타일들이 예뻐. 사실은 요즘에 뭐 중국에서도 뭐 그 이태리 디자이너들을 많이 영입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잘 나오긴 하는데, 어쨌거나 중국산 타일 중에서는 약간 좀 밋밋하지만 좀 심플하고 간결하고 패턴이 좀 작은 이런 타일들은 중국산도 예쁜 게 되게 많거든. 컨셉에 따라서 그런 건 설치를 하면 될 것 같고, 어쨌거나 두 가지 타입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박스당 거의 한 6, 7만 원 정도가 난단 말이야. 중국산이 더 싼 거지. 그래서 한 칸당 만약에 뭐 20박스가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7만 원이라고 하면은 27이 14, 14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야. 그럼 욕실이 두 칸이니까 280만 원 차이가 나는 거네. 그리고 또 매립 수전을 하냐 안 하냐. 그러니까 매립 수전을 하면 되게 예쁘지, 좋지, 깔끔하고 좋은데, 단점은 뭐 금액하고, 또 하나는 뭐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 타일을 철거해야 된다라는 그런 불상사가 있긴 한데, AS 기간이 끝나고 몇 년 뒤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도 또 하나의 단점이긴 하거든. 매립 수전을 했을 때, 또 매립 수전 안 했을 때 그 금액 차이가 전부 화장실 두 칸 전부 합쳐가지고 못해도 한 1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. 그래서 이걸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좀 많이 날 것 같아. 일반 수전 중에서도, 니켈 수전 중에서도 이제 메이커 수전이 있고, 일반 중국산, 그러니까 비메이커라고 해야 되지. 이 두 개 수전 차이도 사실 갖다 놓고 보면은 메이커가 더 좋긴 해. 더 무겁고 튼튼하고 확실히 고급스럽긴 한데, 가성비로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은 비메이커를 써야지. 그것만 써도 충분히 뭐 성능은 나오거든.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한 전부 다 하게 되면은 욕실당 4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봐야 돼. 욕실 두 개니까 8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지. 욕실에 천정제가 또 있는데, 그 SMC 천정제와 또 이노솔 천정제,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나뉘어지는데, 이노솔로 하면 예쁘고 좋지. 네, 금액이 비싸서 그런 거고, 가성비로 하면 당연히 이제 SMC 천정제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. 대신 뭐 간접이나 이런 걸 좀 잘 못 넣는다라는 게 단점이긴 한데, 두 개 차이가 하게 되면 한 50만 원 차이가 나거든. 좀 가성비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SMC 천정제로 가고, 타일하고 이제 간접 뭐 이런 걸 좀 잘 배분해가지고 분위기를 내면 어느 정도 좀 상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. 설비 부분이 있는데, 분배기 그리고 각방 보일러 스위치, 요게 이제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목공을 치기 때문에 콘센트나 스위치는 다 유럽형으로 들어가잖아. 유럽형 스위치하고 보일러 스위치하고 일체형으로 갈 거냐, 아니면 보일러 스위치하고 뭐 전열 교환기나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데로 숨길 거냐, 이 차이거든. 만약에 예쁘게 더 하고 싶어가지고 스위치랑 일체형으로 만들었다, 그러면은 분배기를 잘못하면 교체할 수도 있거든. 안 맞아가지고 정말 운이 안 좋아서 분배기까지 교체를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,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. 공인비까지 포함해서 좀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. 그 다음에 이제 뭐 목공에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, 문의 형식은 히든도어하고 스텝도어 두 가지로 나눠질 거니까, 두 가지의 문의 형식이 금액 차이가 되게 천차만별이거든. 히든도어가 당연히 비싸고, 스텝도어가 조금 더 싼데, 스텝도어 안에서도 비싼 스텝도어가 있고 싼 스텝도어가 있다라는 거야. 같은 형식에서도. 예를 들어서 히든도어 같은 경우에는 3D 경첩에
도어 클로저에다가 모티스락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세 가지가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거든. 스텝도어에서도 비싼 스텝도어는 3D 경첩에 히든 손잡이로 되어 있어. 그리고 뒤쪽에 가와둔 도어 체크 들어가고 뭐 이렇게 돼버리면 되게 비싸져 버리거든. 경첩을 3D 경첩이 아니라 일반 나비 경첩이나 일반 이지 경첩을 써버리고, 그리고 히든 손잡이도 아닌 일반 손잡이를 쓰고, 또 도어 캐쳐도 가와준 게 아니라 약간 알리에서 파는 그런 제품으로 쓰게 되면 제일 비싼 히든 도어하고 제일 저렴하게 하는 스텝 도어하고 가격 차이가 한 세트당 최소 50만 원은 차이 난다고 봐야 돼. 문이 총 5개소가 있거든. 그럼 5조 곱하기 50만 원 하면 250만 원인 거야. 250만 원 차이가 난다라는 거야. 그리고 이제 요즘에 라운드를 좀 많이 주잖아, 라운드. 예전에는 다 라운드를 사람 손으로 다 이렇게 현장에서 잡았거든? 근데 요즘에는 몰딩 형식으로 많이 나와, 쉽게. 근데 걔네가 한 8만원, 11만원 막 이러거든, 하나에? 그러다 보니까 인코너, 아웃코너 전부 다 라운드로 잡는다고 하면은 뭐 못해도 한 5개, 6개 정도가 돼. 그러면 그걸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뭐 8만원짜리를 6개 한다. 68, 48, 48만원 차이가 나는 거야. 그리고 뭐 이제 디자인 가격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디자인이 많이 안 들어간다라는 기준 하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. 디자인이 많이 들어간다. 그러면은 그만큼 또 일손이 많아지니까 무공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. 그리고 천장을 터냐 안 터냐 이 차이가 있거든. 천장이 실측 갔을 때 뭐 상태가 좋아, 뭐 수평도 어느 정도 맞고 천정에 들어가 있는 석고도 상태가 되게 좋아서 푸석푸석하지 않고 잘 붙어 있고, 이러면은 그냥 그 위에다가 덧방 해가지고 걔를 재사용해도 된다라는 거지. 근데 너무 구축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재사용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있거든. 근데 그러면 걔를 다 털어야 돼. 털고 새로 천정을 잡아야 되거든. 그러면 천정을 털었을 때하고 안 털었을 때하고 차이가 못해도 한 200만 원 난다고 봐야 돼. 철거비하고 목공 비용하고 또 목수 비용하고 추가가 되니까. 형식이 같다고 하면은 상태가 좋다, 그러면 그냥 하는 게 제일 좋지.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뭐 나는 그래도 조금 더 공용부만이라도 좀 상태 좋은 천장을 갖고 싶다 라는 분들도 계셔서 거의 터는 경우도 꽤 있긴 해. 주방에서 이제 하나 또 있는데, 주방 수전 같은 경우가 있거든. 제일 많이 하는 한스그로의 아쿠노 셀렉트 같은 경우에 채반이 있고 이제 폭포수 수전이거든. 걔가 이제 정식으로 수입된 제품들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이 넘어. 근데 얘를 직수입해가지고 5년 AS 해주는 그런 업체들도 있거든, 직구로 해가지고. 그런 업체들 건 한 120만 원 정도 하고, 얘를 카피한 제품이 중국산에 있어. 한 5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, 대략. 모양은 비슷한데 조금 틀리게 생겼거든. 그냥 가성비로 간다 그러면 이제 카피 제품을 할 수도 있겠지. 조금 좋진 않지만. 그래서 가성비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 그 두 가지 종류의 제품을 비교를 했을 때 한 15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지, 어떻게 보면. 대리석 상판인데, 상판을 인조 대리석이든 칸스톤이든 세라믹이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좀 예쁘게 하려고 미드웨이까지 같이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.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금액이 좀 비싸니까 그냥 비슷한 톤에 타일을 하는 걸 좀 추천을 하지. 물론 가성비라고 하면은 웬만하면 같이 미드웨이까지 올리자고 말씀을 드리지만, 가성비로 따진다고 하면은 타일로 돌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. 그러면 타일로 했을 때하고 칸스톤을 미드웨이 했을 때하고 차이가 매다수에 좀 따라 틀리겠지만 뭐 한 120 정도 잡아야 될 거야, 아마 시공비 포함해가지고. 그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. 형식은 똑같은데 그 안에 들어가는 제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후드가 있거든, 후드. 보통 일반 히든 후드를 할 때 보통 싱글 후드를 많이 추천을 드려. 걔가 좀 저렴하거든. 그래서 하츠 거를 쓰고 있는데, 근데 풍량이 좀 센 제품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.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엘리카에서 나온 또 뭐 더블 후드 같은 걸 추천을 드리긴 하지. 근데 걔가 삼촌은 그래. 이게 이제 금액 차이가 한 20만 원,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, 어쨌거나 후드로 들어가는 냄새 자체가 한 7, 80%밖에 들어가지 못해. 그럼 나머지들은 다 실내로 유입이 된다라는 거거든. 그런 경우에는 전열교환기가 있는 집은 전열교환기가 냄새를 빨아들이니까 풍량 센 거가 필요 없다고 보거든. 만에 하나 이제 구축 같은 경우에는 전열교환기가 없는 집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창문을 열어야 되니까, 그런 집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더블 후드를 쓴다고 하더라도 뭐 웬만큼 상태가 괜찮고 준신축 아파트에는 그냥 싱글 후드만 써도 가성비가 있지 않나. 그럼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뭐 못해도 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되겠지. 그리고 이제 마루에서도 또 차이가 나지. 이제 물론 뭐 컨셉에 따라서 골라주면 돼. 첫 번째로 내가 스퀘어 마루 형식으로 갈 거냐, 요즘에 많이 하는 대리석 타일형 마루,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있었던 그런 강마루인데 광폭 강마루. 이 두 가지에 따라서도 합판 마루가 있고 합성 마루가 있거든. 어쨌거나 합성 마루가 더 싸. 그러니까 MDF로 만든 마루인 거지. 얘네가 더 싸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돼. 그래서 합성 마루와 합판 마루 두 가지의 금액 차이가 뭐 한 평당 못해도 한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. 많이 나는 거지. 그럼 뭐 40평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냥 6만 원만 잡아도 64, 24, 24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야. 같은 느낌이지만 이것도 금액 차이가 그만큼 날 수밖에 없다.
그리고 이제 도배도 있는데 도배는 근데 웬만하면 진짜 디아만급 하자고 말씀을 드려. 여기서도 조금 더 세이브 하자고 하신다고 하면은 도배지에서는 디아망에서 베스티 등급 정도로 좀 내려가면 그래도 어느 정도 퀄리티는 나올 수는 있거든. 내구성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한 평당 한 5,000원 정도 차이 나. 근데 도배 평수는 그 공급 평수에 3을 곱하면 대략 도배 평수가 나오거든. 그러면 40평이니까 4, 30이 120평에다가 5,000원을 곱하면은 6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야. 조명이 있는데 조명은 마그네틱 하면 예쁘지. 근데 이거는 안 했을 때하고 했을 때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가성비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라인 조명 정도 하자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, 그 마그네틱 안 했을 때하고 했을 때하고 이 차이점이 공사비 자체가 한 8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. 뭐 이건 또 현장에 따라서 길이에 따라서 틀려지겠지만 대략 산출해 보면 한 8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거야.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비디오폰이 있는데, 비디오폰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. 7인치하고 4.5인치로 나눠지거든. 근데 7인치 말고 그냥 좀 저렴하게 4.5인치를 하게 되면 한 20만 원 정도 차이가 나. 다만 이제 디자인이 조금 예쁘지가 않겠지. 그리고 진짜 구축 같은 경우에는 이 비디오폰의 주 기능이 뭐냐면 윗집 아랫집, 그러니까 세대 간 연결해서 통화하는 부분하고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경비실, 그리고 1층에 있는 메인 도어들, 이런 출입문들, 이런 데하고 연결이 안 된 데들이 간혹 있거든. 이런 데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. 뭐 있어봤자 그냥 기물만 더 설치한 거고, 우리 집에 띵동하고 누가 왔을 때 비디오폰으로 보는 거냐, 아니면 현관 앞에 있는 조그만한 그런 보안경으로 보냐, 이 차이거든. 구축들은 거의 보안경이 달려 있어요. 신축들이 없어서 그렇지. 그러면 보안경으로 보면 되는 거야. 사실 생각을 해봐. 우리 집에 1년에 진짜 손님들이 몇 번이나 올까?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비디오폰을 몇 번이나 볼까? 손에 꼽을 정도일 거야. 뭐 삼촌이 보기엔 한 이 정도가 형식을 해치지 않고도 조금 더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. 그럼 지금까지 총 얼마냐? 그래, 그 정도 차이가 날 수도 있다는 거야. 그러니까 이건 뭐 꼭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맞긴 할 거야. 최대한 금액을 좀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 이 정도가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. 공정 과정에서 샤시 얘기가 없어가지고 혹시 그 샤시는 비용을 어떻게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? 준신축급 아파트는 거의 뭐 샤시를 교체를 하지 않지만, 만약에 샤시를 교체해야 되는 곳이다 라고 하면은 어디서는 뭐 외창은 안 건드리고 내창만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삼촌은 아닌 것 같아. 왜냐하면은 외창을 안 건드리잖아.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쨌거나 그쪽에 누수가 생길 확률이 되게 높거든. 뭐 실리콘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틈이 벌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샤시는 한 번 할 때 한 번에 하는 게 좋아. 누수, 결로, 단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치를 하면 안 되지 않을까? 또 나중에 그걸 또 하려고 하면은 돈이 더 들거든. 그리고 유지 보수 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수가 되거나 아니면 실리콘이 찢어져서 또 보수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 실리콘 비용도 외부 작업이기 때문에 내부 또는 실리콘 비용하고 차원이 틀려. 이게 상당히 비싸져 버리거든. 멀리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한번 샤시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하는 게 제일 좋다. 오히려 그게 더 비용이 더 많이 나간다. 그렇죠?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살고 있는데 와서 작업하는 게 좋을까? 삼촌 되게 싫을 것 같은데. 웬만하면 샤시는 상태가 진짜 좋은 거 아니면은, 근데 진짜 좋을 수가 없는 게 내창을 갈 정도면 외창도 갈아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물론 뭐 나중에 외창을 먼저 한 1, 2년 전에 새 걸로 교체한 데는 그냥 쓰면 되겠지만 외창은 냅두고 내창만 간다?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. 난. 갈 때 한꺼번에 한 번에 갈아야지.